이번에 보실 제품은요, 제가 작년 8월에 매니아하우스에서 각각 1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귀도, 영어로는 고스트 블레이드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흑공주, 백공주거든요. 얘가 이름이 에올리안이고, 얘가 유리아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세트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뭐 세트라 그래서 더 할인해 주는 건 없었고요. 박스에 보시다시피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이렇게 흑과 백으로 세트로 나오는 피규어가 종종 있는데, 뭐 시아미 대모왕이라던가, 뭐 엠덴이라던가, 기타 동생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흑과 백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구매를 했더니 나중에 한쪽이 허전해서 후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캐릭터가 굉장히 늘씬하고 캐릭터 밑에 받침대, 석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받침대가 상당히 높이가 있어서 전시하기가 만만치 않은 피규어기는 해요. 여신 같은 느낌이 풀풀 풍기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큰맘 먹고 두 제품 다 구입을 했습니다. 흑공주 에올리안의 박스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사이즈는 제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다 자세히 적었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얇은 그런 직육면체 박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은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가벼워요. 그리고 지금 박스 뒷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5세 이상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공주가 뭐 약간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는 있지만 중요 부위를 확실하게 가리고 있기 때문에 19금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히고 가야겠습니다. 여기 15세 이상가라고 확실하게 나와 있네.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베어 판다가 또 가성비 피규어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제품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는데 일단 박스가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기는 했으나 저는 이 박스를 과감하게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피규어뿐만 아니라 박스가 차지하는 부피도 상당히 부담이 돼서 현재는 스케일 피규어 박스도 웬만해서는 잘 보관을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유리아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박스의 전면부만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의 윗면과 아랫면 뭐 특별하지는 않고요. 사양은 보시다시피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소재로 만들었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 무거워 보이는 그 석상 베이스조차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뭐 어느 날 갑자기 슈퍼맨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가볍습니다. 제가 저울이 있으면은 한번 달아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이렇게 가벼운 제품은 체중계에서 제대로 무게가 나오지 않고요. 지금 제 손바닥 사이즈하고 박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블리스터를 꺼낸 모습이 되겠는데요. 블리스터 안에는 이렇게 제품 사진이 깔끔하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엽서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입체적으로 보이는 이런 홀로그램 판도 들어있는데 저 초등학교 때 그 자 있죠? 자. 길이 잴 때 쓰는 플라스틱 자. 옛날에 홀로그램이 들어간 자가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했던 제품인데 그 후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보고 나서도 살짝 아쉬운 게 보통 이렇게 고급스러운 제품은 좀 더 뭔가 좀 더 그 구매자를 놀래킬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특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어렸을 때 흔히 보던 그런 홀로그램 이런 판이 들어있다 보니까 크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특전보다는 제품 자체 품질에 좀 더 집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리아 공주의 블리스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특전은 똑같이 들어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이 특전을 넣어준 것 같은데 예, 방금 전에 그 에올리안 같은 경우에는 그 팔찌 소품이 따로 들어있었는데 유리아 공주에게는 이제 팔찌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그 캔 배지가 각각의 공주마다 들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다. 흑공주 에올리안의 구성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석고상 같이 생긴 제 주먹의 크기랑 비슷한데 딱딱해 보이지만 일부 소재는 말랑말랑하게 되어 있고요. 구멍이 총 3개입니다. 사다리꼴 모양의 홀은 그 캐릭터의 발,
발에 있는 핀이 꽂히는 부분이고, 여기 큰 구멍과 작은 구멍은 각각 그 석상까지 흘러내려오는 옷자락에 핀이 각각 있거든요. 그 핀 두 개를 꽂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상당히 키가 커서 손만 밀어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인데, 캐릭터가 그 받침대 거의 바깥쪽에 이렇게 배치되다 보니까 안정성 면에서는 살짝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약간 깨진 것 같은 이런 그 느낌도 넣어놨고요. 여기 받침대에 뭐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팔찌 소품 넉넉하게 6개나 넣어줬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금속 재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말랑말랑한 소재더라고요. 요게 캔 배지. 캐릭터의 사진을 그냥 캔 배지에다가 인쇄를 했습니다. 피규어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척이나 아름다운 미인이죠. 그죠? 그리고 약간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나올 법한 그런 좀 시원시원한 의상을 입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오른발에만 핀이 있고요. 이렇게 맨발 위에 화려한 금장식이 있습니다. 이 옷자락은 얼핏 보면 검은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풀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머리카락에는 이렇게 펄 도색이라 그래서 반짝반짝한 뭔가가 뿌려져 있는데, 예, 얼핏 보면 이제 끈적해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끈적거리지 않고요. 치마 한 자락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도색까지 깔끔하게 돼 있고 비닐을 이렇게 싹 벗겨 보면은 본체 비닐 분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캐릭터에 팔찌를 끼우기 위해서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핀셋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손에 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손으로 살짝 벌려보니까 너무나 쉽게 벌려지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소재로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뭐 6개를 다 끼우는 거는 좀 번거로울 것 같아서 3개만 꽂았습니다. 금팔찌도 그렇게 실용적인 물건은 아니죠. 신분이나 부를 과시하는 사치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올리안의 본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 포함해서 높이가 40cm나 되는 정말 높은 석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런 식의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옛날에 티파, 파이널 판타지의 티파도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긴 했는데 그거는 60만 원대 고가 제품이고 이 제품은 10만 원이라는 거죠. 베어 판다에 매우 감사하고 있고요. 이 캐릭터는 어쨌거나 허리 라인이 예술입니다. 자, 근접해서 또 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데 나오는 여성들이 입는 의상이 연상되는 그런 패션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화려한 이런 그 체인 장식 이런 것도 굉장히 돋보이고 굉장히 부유한 국가의 공주임이 틀림없군요. 제가 귀도라는 작품을 본 적은 없는데 뭐 웹툰 원작의 게임이라고 중국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캐릭터를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자, 이번에는 유리아의 본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도 아까 같이 이렇게 배지가 들어있는데, 배지 누가 달라 그러면 그냥 줄 수 있어요. 나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가져가실 때는 택배비를 부담하셔라. 자, 이 캐릭터는 아까 에올리안과 반대로 약간 하얀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하얀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죠.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두 공주가 아마 서로 적대하는 나라의 공주가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데, 근데 둘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있는 동작이 뭔가 평화 협상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어서 자, 근접 상태에서 또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품을 실물로 봤을 때는 기존에 베어판다에서 나왔던 시라누이 마이랑 너무 복사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얼굴이라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이게 실물을 보는 거랑 카메라로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지금 이 카메라에 비치고 있는 유리아의 얼굴은 상당히 미인입니다. 아까 그 에올리안도 굉장히 미인이었는데 이 친구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형태의 얼굴이 저의 이상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봅니다. 두 캐릭터 모두 이렇게 치맛자락을 옆으로 올리고 있다 보니까 너비가 꽤 많이 공간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여기 원래 4분의 1 스케일 피규어가 있던 자리예요. 캐릭터 4개를 놓을 수 있을 자리를 2개가 차지를 해버리니까 캐릭터의 배치를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그 아까 넓게 펼친 치맛자락을 장식장 깊숙이 넣어버리면 두 캐릭터의 간격을 좁히면서 공간을 조금 덜 차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공주를 같이 산 거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기대가 컸던 것일까요? 특별히 어떤 단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각각 97점씩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면 그걸로 족한 거죠. 아직 4월이 되지 않았음에도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네요.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이 됩니다. 제품을 2개를 한꺼번에 리뷰를 하니까 확실히 2배로 힘이 들어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